예, 에드먼턴 트레이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 프레드릭 선수가 옮겨온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저지는 이제 살짝 발 살짝 걸친 수준이고, 이제 보스턴과 사실상 에드먼턴의 트레이드라고 보셔도 크게 이제 이게 어패는 아닌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피스가 트렌트 프레드릭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프레드릭 선수의 이제 움직임, 뭘 이제 도저히 에드먼턴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저지부터 빨리 한번 보죠. 뉴저지는 일단은 셰인 러챈스 선수랑 프레드릭 선수의 캡을 57만 달러 정도 살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드릭의 캡을 살짝 받으면서 뽀찌를 살짝, 좀 뽀찌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살짝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캡을 살짝 덜어오면서 결국은 이 그냥 자원 하나 받아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챈스 선수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196에 99kg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비유에서도 25포인트 정도 올려주고 있는, 물론 이제 NCAA 레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아주 인상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비유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 좋아서 이제 결국 네트 근처에서 피지컬적인 활용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TV라든가 뭐 리바운드,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의 득점력도 수반이 되는 모습을 올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부 리그에서 조금은 통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저지 입장에서는 50만 달러라는 굉장히 적은 이 리스크, 그죠? 굉장히 적은 리스크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해 지금 대학 무대에서 꽤 그냥 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좀 몸이 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성장 기대치가 행여 높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라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좀 역할 같은 부분, 그 무난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전혀 이제 리스크가 없는데 생각보다 잘 풀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뉴저지 입장에서는 중간 잘 끼어가지고 뭐 적당히 받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스턴 바라보시면은 2025년 2라운드 그리고 2026년 4라운드, 그리고 맥스 워너 선수랑 프레드릭 선수의 캡을 115만 달러 부담을 하네요. 결국 이제 픽을 받아온 거예요. 픽을 받아온 거고, 저 2025년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브로베리 선수 이제 트레이드가 될 때 이 받아온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베리 넘겨줄 때 받은 픽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픽 두 장이랑 결국은 이 누구냐, 프레드릭 이렇게 이제 데려왔고, 맥스 워너 선수는 사실 NHL에 좀 정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큰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은데, 보스턴의 뭐 영입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 시즌도 보스턴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무리하지 않으면서 올 시즌을 좀 내려놓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에 너무 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좀 내려놓으면서 이제 트레이드 할 선수 좀 트레이드를 하면서 자원을 좀 챙기는 그 노선을 택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비진에서 치명적인 부상 이탈이 있었지 않습니까? 린드홀름 선수 지금 하반신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찰리 맥커버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포네이션스에서 결국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IR 등재가 됐고, 뭐 사실은 올해 지금 브루인스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굳이 맥커버이 선수한테 무리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도 이렇게 또 치명적인 부상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브루인스가 이 린드홀름 선수 시즌 아웃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돈 스위니 아저씨가 뭔가 올 시즌을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터뷰에서의 그런 뉘앙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서의 느낌을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내려놓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팔 거 팔면서 좀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이제 이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표가 나오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콜럼버스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상황인데 승점이 4점이 모자라거든요. 사실 뭐 이 정도, 물론 이제 20경기나 남았으니까 아직 이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좀 어려워져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선 사실은 팀이 눈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갈 것인가, 승부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영입을 해서 플레이오프를 확실히 노려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 지금 괜히 지금 어중간하게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플레이오프 한 발 못 미치고 끝나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스턴의 이제 현재 상황은
예, 수비진에서도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이제 조세코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에도 뭔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뭐 몽고메리 감독이 있을 때 좋았던 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안 좋은 점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딱 그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스턴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스턴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을 조금은 내려놓는 무리하지 않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진짜 플레이오프를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있는 자원을 판다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좀 미래를 도모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프레드릭도 그 딜의 일환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택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팀 상태도 뒷심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비진의 부상 이탈도 그렇고 아까 이제 조세코 감독의 하키 같은 경우에도 몽고메리 감독의 강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몽고메리 감독 체제에서 단점이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뒷심을 보이기도 쉽지가 않은 팀 상태. 그리고 타이트한 순위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동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올해 좀 내려놓으면서 트레이드해서 이제 매물들을 이제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드 하게 될 때 경쟁이 많이 붙게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후톡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브루인스가 이제 시즌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지금 추가 자원들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마샹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이제 선수 본인은 브루인스에 계속 남고 싶고 뭔가 브루인스 원 클럽맨으로 이렇게 이제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팀 사정상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스틴 브라저 같은 선수 굉장히 사이즈 좋고 이 수비 상황에서도 이제 기여가 가능한 데다가 역습 상황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브라조 선수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쏠쏠한 그 리턴이 올 수 있고요. 기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득점력 같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또 트레이드로서 이제 매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 또 이제 이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는데 브랜던 카를로 선수도 사실은 지금 이제 트레이드 가능성이 왕왕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브랜던 카를로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한 단계 더 딱 그 껍질을 깨고 더 성장하는 모습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카를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뭐 메이슨 로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메이슨 로레이랑 카를로는 이제 둘 다 사이즈도 좋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로레이가 카를로를 뭔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브랜던 카를로를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를로 같이 좀 사이즈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무난한 경기력을 펼쳐주는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가 있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를로를 좀 노릴 만한 팀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브루인스가 지금 계약 조건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파스트리아크랑 린드홀름 그리고 뭐 캐스텔릭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좀 길게 잡혀 있고 뭐 자하라든가 코일 같은 선수들도 이제 뭐 적당히 계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수비진을 바라보시면은 맥커보이, 린드홀름, 자도로프 이런 선수들 2030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수비진은 지금 1라인, 2라인, 3라인에 맥커보이, 린드홀름, 자도로프 이렇게 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꼴리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먼이랑 코르피델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격진을 좀 어떻게 새로 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스턴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일단 어쨌든 이제 센터 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린드홀름, 코일, 자하 그다음에 캐스텔릭 요렇게 이제 4명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공격진의 틀이 어떻게 짤 것인가. 왜냐면 수비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제 2030년까지 계약이 된 선수를 그냥 1, 2, 3라인에 그냥 딱딱딱 박아버려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이제 라인의 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초장기 계약이 걸려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스턴이 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향후 1, 2년 내에. 그래서 이제 공격진의 틀을 좀 어떻게 짤 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공격진 상황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게 코일이랑 린드홀름이 생각보다 너무 부진해요. 그러니까 자하는 그래도 이제 이 뭔가 좀 평년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제 이 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코일이랑 린드홀름은 이제 뭐 린드홀름은 올해 영입을 했는데도 지금 62경기에 11골 20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코엘 같은 경우에도 14골 7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확실히 부진한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스턴 자체가 올해 이제 공격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출중한 팀이 아닌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린드올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캘거리에서 1라인 센터라든가 이런 느낌의 롤을 보여줬을 때는 득점 역할도 출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코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하랑 뭐 1, 2년 전의 모습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한 5, 60포인트 이상까지도 기대를 하는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두 명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사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좀 젊은 친구들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좀 부진한 선배의 이 자리를 이렇게 대체하는 느낌이 내면 좀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푸아트라도 부상 복귀한 다음에 경기력이 별로예요. 사실 푸아트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재작년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역할을 확대하자고 하면은 누구냐, 메르클로프 같은 친구들, 그죠? 근데 그런 선수들도 사실은 올해 뭔가 NHL 레귤러로서의 이제 이런 주전으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공격진의 그런 센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팀인데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머리 아픈 상황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건지 궁금한 게, 자하랑 코일 뭐 이 체제도 좀 해체를 하면서, 린드올름은 뭐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하나 코일 둘 중 한 명 뭐 이든 아니면 둘 다 해체를 하면서 미들 식스를 전반적으로 그냥 싹 재구축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센터지는 이제 좀 한 명 정도만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남기면서 이제 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소폭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좀 어떤 부분으로 좀 이제 가닥을 잡을 건지 참 궁금합니다, 보스턴이.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스턴의 앞으로의 좀 노선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에드먼턴은 이제 트렌트 프레드릭 선수랑 맥스 존스 선수 두 명을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프레드릭을 영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드릭을 그냥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 과정에서 프레드릭 선수의 올 시즌 바라보시면은, 예, 그렇죠. 191에 100kg 그램이고, 2016년 1라운드 29순위로 보스턴 브루인스가 지명을 한 자원입니다. 올해 이제 좀 공격적으로는 이제 좀 뭐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부진했었어요. 이제 8골 7어시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면한 활동량과 체킹 능력이 돋보이는 공격수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 스피드가 꽤 빠른 편이라 가지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좀 직선적인 플레이, 그죠?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서 들이받고, 아니면 이제 네트 앞쪽으로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직선적인 플레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직선적인 피지컬 플레이, 이제 그 과정, 이제 뭐 체킹 상황에서도 이제 최전방 전방 압박 롤을 수행을 하면서 피니시책으로 들이받는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격 상황에서도 네트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이제 네트 앞쪽에서 뭐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또 직선적인 피지컬 플레이의 또 이제 프레드릭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골이라든가 이 득점력까지도 수반이 가능한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라인으로서 상당히 이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드먼턴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영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결국은 대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피지컬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좀 들이받는 친구를 영입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적으로 이제 좀 더 이상적인 자원을 영입을 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이 선수의 경기력 가장 큰 강점은 활동량, 그리고 이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 이런 부분이 역시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전체적으로 팀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활동량적인 측면이 그렇게 이제 출중한 팀은 아니에요. 60분 평균 활동량이 이제 14.82kg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위 50%에 해당하는 팀 전체가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프레드릭 선수 16.3kg를 뛰면서 상위 24%,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드먼턴이 좀 부족했었던 활동량적인 측면을 또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애너하임전을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좀 운도 없었어요. 운이 없었던 골 장면. 지금 요즘에 에드먼턴 실점 장면들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 운이 없는 장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비한테 이상하게 굴절돼가지고 뭐 공격수 앞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주워 먹어가지고 실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인트 샷이 이제 수비수에 그냥 이제 좀 이상하게 굴절이 되면서 실점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골들을 제외하고 봐도 코너라든가 네트 뒤쪽에서 이제 피지컬 경합 상황에서 이걸 그냥 털리면서 손쉬운 실점들이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결과적으로 좀 피지컬적이라든가 그림에서의 플레이가 잘 안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수비수들이 좀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수비수들이, 그죠? 예, 수비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합을 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수비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프레드릭 같은 선수들이 요런 느낌의 또 골도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에드먼턴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합 상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겨준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털리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에드먼턴이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결은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릭을 영입을 하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드먼턴에서는 2라인에서 4라인까지는 윙어로서 어느 자리나 좀 적합하게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또 이제 득점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두 시즌 바라보시면 79경기에서 17골 14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82경기에서 18골 12어시스트, 뭐 진짜 한 40포인트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조 득점원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프레드릭은 지난 보스턴에서 많이 증명을 했었던 선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2라인 윙어도 좀 고정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2라인 윙어 자리에 막 포드 콜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꽤 이제 꾸준하게 기용이 되긴 했지만, 또 요즘에 포드 콜진은 또 내려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아르비드손 같은 선수도 올해 기대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지금 이제 에드먼턴이 아르비드손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그림들도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 에드먼턴이 확실히 이제 좀 2라인 윙 한 자리도 좀 왔다 갔다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2라인 윙으로서 프레드릭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입 목적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작년에도 사실은 하브라인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재미를 본 선수들이 결국은 FA에서 영입한 얀마르크라든가 코너 브라인 같은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 선수는 올해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도 이제 좀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은 아담 헨리크 선수랑 샘 캐릭 이렇게 막 데려왔었잖아요. 막 1라운드랑 이렇게 주면서 NIM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도 에드먼턴이 지금 최근에 하브라인 영입 자원들에서 좀 이런 터프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활동량 좀 부지런히 뛰고 터프한 플레이 이제 이렇게 펼치고, 이런 친구들을 영입해서 재미를 본 것도 이번 프레드릭을 영입한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에드먼턴 라인별 득점을 보시면은 얀마르크 헨리크 브라운 라인이 5대5 상황에서 어쨌든 두 골은 만들어냈거든요. 플러스가 찍혔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쏠쏠하게 이렇게 3라인으로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는 부분, 실제로 뭐 역습 상황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 많았었고, 뭐 결승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5대5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득실 마진이 플러스 1 같은 부분이 나왔고 하는 그림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하브라인 자원들을 영입해서 재미를 본 것도 이번 프레드릭의 영입의 이유이지 않나라고 하나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드먼턴 이번 영입의 좋은 점은 사실상 캡의 지불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프레드릭 선수가 에드먼턴 넘어온 최종 캡이 얼마냐라고 하면 57만 5천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바라보셔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AHL 투웨이 계약한 선수들 보다도 어지간한 투웨이 계약한 선수들보다도, 물론 이제 투웨이 계약하면 뭐 7만 달러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정정을 드리면 AHL, NHL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준 1군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요즘에 뭐 70만에서 한 90만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보다도 지금 캡이 적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적으로 여전히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부상 중입니다. 프레드릭 선수가 지금 아직 부상에서 복귀를 못했거든요. 근데도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에드먼턴에서도 지금 영입되자마자 IR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57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굳이 부상자 명단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캡을 활용하는 그런 여지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부상 중인 선수 영입에서 뭐 이게 이제 회복이 생각보다 이제 좀 더지면 LTI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드먼턴이 이제 아직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르비드손이라든가 헨리크 같은 선수들도 좀 올해 약간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트레이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르비드손이랑 헨리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5경기 7골 12어시스트, 그리고 헨리크 같은 경우에도 59경기 8골 9어시스트 같은 느낌으로 컨텐더급의 좀 미들식스로 살짝 많이 부족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라서 결국은 이제 에드먼턴이 좀 트레이드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왜냐면 둘 다 이제 이동 거부권이 붙어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트레이드도 이제 좀 모색은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드먼턴 어쨌든 이벤더 케인 선수가 LTIR로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캡 공간이 450만 정도 남아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르비드손이라든가 헨리크 둘 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700만 달러가 확보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 시즌 살짝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나오는 골리랑 수비적인 부분에 보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이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드먼턴의 노블라크 감독 들어온 이후로 수비랑 골문 경기에서 생각보다 에드먼턴은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축에 속하는 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 시스템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제 경기력 같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골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흔들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 최근 들어오면. 그러니까 오늘 실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역방어 박스 플러스 1을 쓴다라고 하면은 슈팅 블로킹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그런 그림에서 슛 블로킹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면서 되는 실점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키너도 이제 조금은 좀 안 좋은 실점이 가끔씩 나오는 유형의 골리는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컨텐더급 골리로서 살짝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수비 골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이 트레이드 마감일 좀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에드먼턴이 포네이션스 이후로 계속 연패를 좀 전반적으로 많이 지고 있는 현재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캡 공간 자체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수비 한 명이랑 골리까지도 이렇게 이제 세트로도 영입이 보강이 가능한 그런 상황도 에드먼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전적으로 아르비드손이랑 헨리크를 어떤 느낌으로 트레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진짜 마음 먹어가지고 좀 이제 헨리크랑 아르비드손이 생각보다 좀 편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르비드손 정도만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해도 한 850만 정도 남아 있으면은 수비 좀 캡 드러내가지고 좀 괜찮은 베테랑 한 명 영입할 수 있고, 그리고 골리 같은 경우는 뭐 깁슨 같은 선수 한 6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냥 딱 영입하면 맞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드먼턴 걱정되는 게 이번에도 어쨌든 지금 에드먼턴이 결국은 컵을 위해서 계속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데이비드 하나 이제 챙겨줘야겠죠. 근데 이번에도 소비한 지명권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한 지명권, 트레이드 이제 지명권을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도 결국은 브로베리 선수 내주면서 받아온 2라운드 플러스 4라운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좀 상위 픽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드먼턴이 만약에 뭐 유망주들이 아주 이제 뭐 팀 내 아주 이제 득실득실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냥 미래를 별로 이제 뭐 어린 친구 올라오는 거를 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팀들, 뭐 대표적으로 뭐 미네소타라든가 이런 팀들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NHL 1군급으로 뭔가 올라올 만한 선수들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지금 에드먼턴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매슈 사부아라든가 막심 베료지킨, 예르벤티에,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는 보 에키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에드먼턴이 뭔가 A급 자원으로 성장이 될 만한 젊은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픽을 또 이 소비를 하면서 또 직전 영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좀 잘 안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팜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큰 데미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팀의 미래적인 부분이랑 상당히 크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에드먼턴이 이제 이 부분을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좀 자원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에드먼턴이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의 그 행보에서 물론 이제 당분간은 계속 이제 좀 뭔가 올인 같은 느낌으로 가겠지만은 좀 어떤 해답을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프레드릭의 영입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도 에드먼턴은 여전히 좀 하부라인 강화를 하면서 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좀 크게 멀리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적중하게 될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이번 플레이오프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